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네, 성도들은 이런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이제 어느덧 우리들은 이런 찬양을 해도 큰 감동을 못 받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하오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구에 밀려오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불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가리고 살레의 수레바퀴를 불사하니 그 서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으로 해서 생사의 갈림길의 키 열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절제된 그러한 그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사상과 이념을 갖고 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사상과 이념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훈련시키고 나름대로 윤리 도덕으로 성장시킬지 몰라도 영혼을 깨우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는 성경 말씀, 하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받은 자고 또 받아 나가는 것이,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훨씬 넘어서 이제 얼마 그렇게 어떤 교단에는 72명 은퇴인데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저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합니다. 항상 목사는 평생을 배워야 되고 계속 배운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말씀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의 말씀의 그 진리는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나 이것으로는 정말 안다고 하는 순간 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러한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했을 때 좀 한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언어의 일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혹시 언어에 실수가 있을까봐. 그래서 또 내가 한 얘기들을 책임지려는 그런 자세로 제가 녹음을 하고 한 번은 꼭 다시 들어요. 근데 되게 듣다가 자죠. 내가 되게는 끝까지 듣지 못하고 듣다가 자는 이제 처음에는 참 그래도 열심히 들었는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이제 다 듣지 못하고 저녁에 이제 한가할 때 밤에 듣다 보니까 잠결에 듣다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듣는라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일이래. 실제로 그렇죠. 우리 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갖는다는 말도 있고 오는 말이 고에 가는 말이 곱다. 이 말은 사실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자체입니다. 말이라는 거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선거철이라고 그러죠. 선거철이죠.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선거를. 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냐면 이 선거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의 후보들, 정치가들의 속마음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근데 평상시에는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도 이 선거철이 되면 다 겸손해져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의 성찬이죠. 말의 성찬. 그러니까 그 정말 이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참 뭐 정치가가 되면 정치를 하면서 이상해진 사람들이 많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그 훌륭한 그런 인격자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 대개는 뭐 대학 교수나 변호사나 판검사나 최소한 그런 일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 이 정치에 그래도 금배지가 나왔지 정말 뭐 법대 교수를 했다든가 조국 같은 사람들 정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정치판에 오면은 그 언어가 바뀌어 이상하게. 그래서 결국은 정말 국민들을 살리는 이러한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이 언어를 사용할 때부터 보면은 이제 그것은 참 그들의 그 이 과거에 그 화려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민주의 꽃이라는 이 선거, 과연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그 오만했던 그 여당이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참 기적 같은 일이야. 사과를 그들이 도저히 뭐 어떤 일이 있어 사과 안 했잖아요. 조국이가 그렇게 그 세상을 그리고 그렇게 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100만이 나가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그래도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오히려 대통령 뭐라 그랬어요? 조국이에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이렇게 그냥 그걸 염장 지른다 그러죠. 그냥 그 마음에 그냥 소금을 뿌리는 국민들 마음에. 참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는 이들이 갑자기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선거에 지게 생겼거든. 이제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래도 지들이 어떻게 하면은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상황을 봤어 깨달아. 중립하게 되는 거. 네, 이제는 이제 사과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그냥 사과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막 그냥 뭐 몽땅 사과하기 시작하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입만 열면 사과야 이제는. 네, 제가 저희 집이 이제 그 용산 후암동인데. 그저 그냥 그 파란 잠바들 입고 민주당의 그 당선들이 길에 서가고 다 90도를 절을 하고 서 있어.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길을 하여튼 사거리고 뭐고 이 동네도 아마 그럴걸요? 안 그래? 그렇죠. 안 그래 이 동네? 그런 사람들. 예, 용산에 가니까 그래. 여기 저희 좀 그냥 사거리고 뭐고 그냥 차 서고 90도를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사과 모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이제 그 또 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들은 사과 호소인이냐? 사과 호소인. 참 그러니까 100마디 말마다 그 한마디가 아주 정곡을 찔렀어. 그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박원순이 그 피해자들 그 여성에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랬잖아. 피해자 피해 호소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참 그 말들을 얼마나 이 정치가들이 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지 피해를 호소하는 자다. 피해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단지 피해를 호소하는 자다. 이렇게 뭐라 갖고 그게 지금 계속 그 사람들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그 발목을 잡아갖고 지금 그걸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과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과를 진정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뭐라 그래? 사과 호소입니다. 당신들은 그러니까 사과하는 척하는 사과를 얘기하는 호소입니다. 참 이렇게 말들을 장난하는데 그러니까 과연 그들이 진짜 그 말이 사과인지 진정한지 알 수가 없죠.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선거 때 이렇게 임시적으로 모면에서 그랬다는 표나 끌고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아심 갔는데 또 누가 이걸 정답을 얘기해놨어. 정답을. 누가 했냐면 조국이가. 뭐라고 정답을 가르쳐줬어요. 그 사람이 벌써.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 그 조국이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사람 박근혜도 사실은 사과 좀 일찍 하고 빨리 광화문 나가서 마이크 잡고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솔직한 얘기로. 빨리 사과했어. 그럼요.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버티다가 그냥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겠지만은 안타깝지만은 하여튼간에 뭐 그 바람에 다 이런 정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때 잘못한 거 빨리 사과하고 빨리 해서 정말 강원에서 돌에 맞대려 강원 나서 마이크 잡고 정말 당당하게 내가 잘못한 인정하고 그러나 이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이렇게 나서서 했으면 돼. 그걸 자꾸 버티다가 끝에 가서 겨우 사과하잖아. 근데 사과하니까 그걸 듣고 조국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파리가 이렇게 싹싹 빌죠 이렇게. 파리가 이 두 발을 빌 때는 사과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빨아먹을 게 있어서 싹싹 비는 거다. 이 싹싹 빌 때가 바로 때려잡을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정말 통렬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는 박근혜가 그냥 그렇게 뒤늦게 사과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리가 이렇게 이제 박근혜를 파리로 표현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야. 파리가 이렇게 앞발을 비빌 때는 사과할 마음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딴 걸 빨아먹으려고 준비할 때 그런 짓을 한다. 그때는 파리채를 때려잡을 때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했으니까는 이건 이미 자기들의 그 잘못을 인정한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사과를 왜 못하냐면요. 그 인정하면 자기들의 프레임이 깨져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어떤 그 정치 대통령까지 하고 뭐 권력을 잡고 무슨 여당으로 끌어가는 이 그 자기들의 프레임을 지켜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켜야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이나 요즘 같은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막 뭐 며칠 뭐 몇 명 모이고 뭐 안 되고 뭐 한다 이런 것이 그게 쉽게 해서 말빨이 서는 거지. 그게 깨지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이 따르질 않아.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걸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역시도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뒤에 볼 때는 좀 그게 너무 늦었다. 너무 늦고 방법적으로 그걸 잘 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치밀하게 수십년간의 그 운동권에서 훈련된 자들이라 그런 걸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 사람도 선동하고 이렇게 그렇게 거짓 선동하고 그냥 흥분시키고. 그것이 그 광우병 사태 때도 나타났잖아요. 이명박이 정권 잡자마자 노무현에서 이명박 넘어오자마자 그냥 광우병 그거 그냥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들 그게 다 거짓말 밝혀졌지만 끝이야. 그럼 뭐 어떻게? 그런 의심을 갖고 한다는 게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 아니면 말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짓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제이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박근혜 때 그 해서 그냥 광장을 끌고 나와서 그렇게 해서 무너뜨렸잖아요.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조국이가 아주 다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이제 맞아 죽을 때가 된 거야. 조국이 말대로 하면은. 예. 그 쥐들이 다 그렇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말 다시 얘기해서 세상의 말은 뭡니까? 세상 인연과 사상을 기초에 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중심이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은 결국은 다 그게 부메랑이 되고 그렇죠. 결국은 자기를 상하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세상의 말은 그러냐? 세상의 진리는 완전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국이가 법대 교수까지 했고 수많은 그 제자들을 키우고 법대 교수면은 서울 법대 교수 서울 법대 교수.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신뢰가 가고 얼마나 그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조국회를 환호하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멋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꼭 용이 될 필요가 없다. 개와 가재, 붕어로 살아도 행복한 그런 개천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막 그 뭐 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뭐 판사가 고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의사고시를 봐야 되고 무슨 뭐 해서 하고 막 경쟁을 하고 좋은 인류대학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해서 그냥 어떻게 출세해서 잘 살려는 이렇지 않고 평범한 서민도 잘 사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입니까? 정말 그 빼먹고 힘없고 머리 좋지 않은 사람들은 길이 없는 세상에서 그냥 개도 가재도 붕어도 평범한 그 살도 잘 사는 그런 행복한 개천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옛날에 개천 용난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판사 검사 그 고시 패스하면 그냥 걸어놓고 잔치하고 그랬다며. 그래서 올라죠. 드라마 보면 나오더만요. 그와 같이 그러한 것이 인간의 다 생각인데.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환호했던 거예요. 조국을 괜히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좌파 정권의 브레인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정권의 토대를 막 그러니까는 그런 바탕에서 문재인이가 뭐라고 취임식을 합니까? 취임사를 할 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 박수를 치는 거야. 박근혜 보니까는 그냥 그 뭐 이상한 여자 하나가 그냥 청와대 들락거리면서 다 해먹고 무슨 순실이 순실이 유라 무슨 다른 그냥 뭐 유야 여대 그 들어가고 이렇게 근데 그 지금 보니까 정유라가 쟤보다 나아 조민이보다 정유라 그래도 공부는 못했어 걔가요 공부를 못하는 거 확실해 근데 그래서 걔는 아시아대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애야. 네.
그거하고 그 특기생으로 들어간 거는 이대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격이 되냐 안 되냐는 건 다음 문제고, 그나마 그것도 있지만, 요거는 진짜 지 아버지가 그냥 그 지 아버지 백으로 그냥 그 지 아버지 친구들 그 교수들 연결해 가지고 그 부산대 교수 뭐 서울대 교수 해갖고 서로 해서 내 딸 와서 그 뭐야 교육받는 걸 해라, 사인 하나 해줘라 뭐 이렇게 하고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무슨 그 스펙을 잔뜩 만들라고 이렇게. 요건 더 가짜인 거야. 우리 딸. 예.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기회는 공정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정은 공정하고. 근데 기회가 평등했습니까? 조국이 딸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 누가? 그렇잖아요. 조국이 딸 아니면 그걸 누가 그걸 써주냐고. 조국이 법대 교수하고 그 정권의 실세고 그 좌파의 브레인이고 많은 청년들이 그 지지하고 그러니까는 조국이 말하면 다 통하는 거야. 김 교수 내 그 딸 거기 저 가는데 그 하나 해줘. 그러니까 뭐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은 그러잖아 이 사람들. 그거 뭐 평상시 그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서 이렇게 사건을 만든다. 자기들 볼 때 평범한 일이지만 기회가 불공정했던 거야. 누가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우리 저 장로님이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어떻게 교수한테 누구한테 가서 그거 하나 써줘 하면 누가 써주겠어요? 응? 갔다가 뇌물을 바치고 뭐 해도 될까 말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쉬운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기회가 불공정했어. 불평등했어.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어요. 과정도. 그 과정에서도 가니까는 보니까는 참석도 안 하고 참석했다 그러고. 그리고 뭐 카이스트인가 키스트인가 거기 대학에 인터넷에 와서 몇 번 한 해 갔다가 이름을 써놨어 거기다. 공로자로. 그게 말이 됩니까? 수백 명 중에 조민이 이름 들어가고 지웠잖아요. 그런 얘기도 요즘 안 하대. 그게 얼마나 불공정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그냥 자기들은 떡 놓듯이 했고, 과연 결과가 정의로웠습니까? 요번에 그 LC 사건 터지면서 그래도 저놈들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놈들이 전에 박근혜 사실 이명박 씨는 난 되게 억울하고 생각해 그분은. 박근혜 덤으로 넘어간 것 같아 나는. 그 사람은 내가 볼 땐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 나 그분은. 솔직한 얘기로. 아마도 무슨 그러니까 지 거를 만들어가. 자기 기업을 자기 거라고 안 그랬다고 그게 걸린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는 자기 기업인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기업이 아니라는 거고 다 이미 형제들에게 논아줬다는 거고 이제 윤석열이 할 때 검사해갖고 잡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아직도 이 사람 거다 그거거든. 근데 이 정치하다 보니까 그게 죄가 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깜빡할 죄입니까? 그게 대통령 깜빡 보낼 죄냐고.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기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한다고. 그건 남한테 위임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위임했고 거기서 근데 그걸 갖다가 뭐 공식적으로 안 했다고 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그랬다면 그게 부정직한. 근데 그 양반 원래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그죠? 기업가 출신이니까 그 기업하는 그 마인드로 그걸 했던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갖고도 그 기업을 갖고선 내가 운영할 수 없는 거고 결국 누구한테 맡겨야 되니까 위임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 위임했다 이건데 이 사람들은 위임 안 했다. 아니 또 네가 한 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가만 봐도 이 사람은 깜빡 가서 앉아있을 죄가 없어. 솔직히 박근혜는 최순실과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사실 난 이명박 대통령은 참 그분이 그 장로님 난 근데 또 국민들은 박근혜는 또 이렇게 막 이러는데 이명박이는 취급도 안 해 이상하게. 잘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사실은요 이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라고 터졌었어요. 그게 IMF나 코로나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때 AIG나 세계 금융권이 다 무너졌었어요. 그때 한국은 큰 영향 안 받고 물론 영향 받았지 뭐 주가가 그때도 몇백 포인트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렁거리고 그랬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경제인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겨냈어요. 큰 문제 없이.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뭐 해서 잘했다 그러지만 사실 잘한 것보다는 그때 한국 경제는 결단이 났었어요, 사실은. 응? 그리고 외국 기업들에게 다 팔려나가고 한국 기업이. 그러니까는 정말 그거 어떤 이제 IMF를 극복했다는 의미에서 뭐 잘했다 소리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엄청난. 대우가 무너졌죠, 첫째 대우그룹이. 응?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수십만의 저게 나오고 그리고 현대가 그때 완전히 죽을 썼어요, 현대도. 근데 현대는 그 정주행이 어떻게 잘 버텨갖고 어떻게 저거 했지만은 이 리먼 브러더스 때는 그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영향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요, 세계 경제가 다 절단 났었어요. 그 내용은 뭐 깊게 얘기할 수가 없고 신문에서. 근데 그게 이제 하여튼 그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주식을 이제 우리 장로님 하시니까 주식은요, 한 10년에 한두 번 기회를 줍니다. 큰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기회였어요. 10년 내외에서 이제 꼭 10년이라고 놓고 10년에 한두 번씩 기회가 오는데 작년에 이가 한 번 기회였고 그 리먼 브러더스 때 2008년도 그때가 기회였고 IMF 때가 기회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망할 때 주식 사면 다 돈 벌어. 근데 이제 그때는 무서워서 못 사, 다 팔지. 그때 사는 사람. 그러니까는 공포를 극복할 수 있고 탐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주식에 돈 벌려면. 그러니까는 거꾸로만 하면 그 용기만 있으면 돈을 법니다. 주식은. 그러니까는 못했나 주식이 돈 벌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었어. 예, 그건 그래요. 주식시장에도 무슨 말이 있냐면요. 주식 규제가 귀신이 부동산 등심만 못하다 그래. 거기 들려지도 다 있어요. 부동산 정신. 귀신. 아. 네, 주식 귀신이 부동산 등심만 못하다 그래. 제가 뭐 주식시장에서 좀 있었고 제가 애널리스트 잠깐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주식은 이 황금성이 쉽기 때문에 자꾸 이게 조금만 저거 하면은 좀 얼른 팔고 싶고 막 이런 그게 있어서 큰 돈을 못 버는데 부동산은 이 내려갈 때 못 팔아. 사는 사람이 없는 걸. 그렇잖아. 견딜 수밖에 없어. 주식은 뭐 내놓으면 팔리지만 부동산은 경기 안 좋으면 안 팔려요. 그걸 버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오는 거고. 그래서 주식도 그렇게 하면 돼요. 주식도 똑같이 부동산식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주식은 팔리니까 내놓으면 바로 팔리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실수 많이 해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뭐 역사가 증명하고 수많은 역사의 그 주인공들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하는 걸 우리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의 말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은 항상 이렇게 좌우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중심을 못 잡아주면 세상은 끝없이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쪽에 휩쓸려 버리면 누가 중심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 좌나 우나 다 한쪽에 그런 성향은 다 있어요. 그거를 탓할 수는 없어요. 그거 탓할 수는 없고 뭐 어느 정치 목사 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걸 탓할 수는 없어. 근데 치우치면 안 돼. 치우치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줄 사람들이 치우쳐버리면 어떻게 돼?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옳은 길이고 그 좌가 옳고 우가 옳고 한쪽의 길이 옳다 하더라도 치우쳐 버리면 중심이 이미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 사상과 인연과 지금까지 전통적인 그런 세상의 가치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갖고 가야지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은 끝없이 혼란의 요소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혼란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 한 가지 제가 예. 질문 요즘 있잖아요. 요즘 있잖아요. 예, 예. 제 생각에 꼭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느 시대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네. 그거는 계속 종말까지 그런 거예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는 그게 좀 이제 정도의 차이가 심하고 덜 심하고 한 차이 있어도 네. 세상은 결국 그런 것이다. 그 외에 우리 에베소 5장에도 공중고도 잡은 자가 세상에 네. 정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키는 자들. 아멘. 그러니까는 세상 가치관이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는데 우리가 편들고 한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지켰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이지 아멘.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우리가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전서부터 주님이 금방 오실 같이 생각했지만 지금도 안 오시고 우리도 지금도 그때가 온대요. 금방 올 것 같지만 안 오시지만 그러나 첫째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오신 분들은 이걸 붙들 수가 있어요. 아멘.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그 파도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혀가 키라 그랬죠. 죽고 사는데 키. 그러니까 방향타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떤 말을 좌로나 우로나 키를 정할 때마다 그 방향을 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목회자들이 특히 이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이 잡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국민 대중들이 그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느냐. 그러면은 쏠리면은 그 쏠린 쪽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다행인데 그게 일시적이고 또한 불완전하고 완전치 않단 말입니다. 반대 세력이 있고 결국은 그것은 세상의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특히 목회자들은 그 세상의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들의 영향은 굉장히 커요.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쪽에 한쪽에 줄을 서서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중심이 무너져요. 중심이. 그 중심은 세상의 중심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디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에 하면은 어느 목사님들은 뭐랬냐면은 그러면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 사상적인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런 말씀들을 알고 한쪽이 치우치는 분들이 있고 알면서도 그리고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지키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문제는 몰라.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누가 우우 하면은 우리 막내같이 우우 하면 쫓아가는 거야. 가서 그냥 속은 시원하거든. 가서 그냥 스트레스 풀리고 막 그냥 해대면은 그러니까 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대중들을 깨우고 개혁하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는 일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한쪽에 서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주냐.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알고 어느 편을 쓰면은 뭐 그분은 그래요. 그분이 그 사상과 이념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같은 목사끼리 뭐 그분의 어떤 이념이고 또 배운 그러니까 길이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뭐 당신이 잘못이야 하는 거고 뭐 거기 내가 그 길 아니면 그저 기도는 할 뿐이지. 그런 분이 있고 이제 알면서도 그런 길을 절제하고 안 따라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 대다수 다녀서 얘기하다 보면은 아까 어느 분이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기껏 얘기했더니 뭐냐면 그 우리 중립을 지켜야 되겠네요. 아유 내가 헛소리 한 거야. 지금까지 있어서 중립을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걸 들고 세상의 중심을 잡자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요. 또 어느 목사님도 그래. 아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아는 거예요? 그네요. 또 이래 또. 아니에요. 나 하나님 말씀 나도 몰라. 나도 배워야 돼요. 지금 배우고 공부합니다. 응? 기도하고 공부하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방향을 올바로 정하자. 응? 그러니까 세상의 방향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향한 방향으로 가자.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알았어도 아니고 내가 섰다는 것도 아니고 그 방향을 올바로 가자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아 너는 다 알고 너만 안 될 소리냐? 또 이러고 앉아.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서 그 본인 보면 그래. 아 저분들은 모르는구나. 몰라서 저러는구나. 안타까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진짜 깨워야 되는 것. 영혼을 깨우고 그들이 생명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이렇게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데 우리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중심을 그 닷이라 그러죠. 그 배에 닷을 내리면은 배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닷을 내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닷을 내리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 기독교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그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돼야 세상이 진정 정의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에 서 있는 또 한편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그것을 그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자들이 그 자꾸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가 커지면 그럴수록에 세상은 어지러운 것이에요. 그 닷을 영어로 그 앵커라 그러죠. 앵커.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앵커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가 있으면 앵커가 그 꼭 보면 요새 여야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한쪽 편을 들면 어떻게 돼? 네? 욕하죠. 아 저 방송 틀렸다. 저건 좌파 방송이다. 또 이쪽 편 들면은 아 저건 우파 방송이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쫙 갈려서 이쪽 사람 안 보고 저 사람 보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저도 그 TV 조선이나 A 채널 그 동아일보에서 하는 A 채널 이걸 제가 자주 봐요. 저도 우파예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 목사 좌파라 이런 사람도 꽤 있어요. 내가 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몰라서 그래. 우리가 이기는 길을 가자는 거예요. 저는 지는 길은 뻔히 알면서 그 사람들 등 돌리게 한 짓을 하면서 이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고. 이 선거가요. 그 전에 180세 됐잖아요. 그게 누구 공인 줄 아세요? 정말로 이 중도를 등 돌리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황교안이가 왜 이렇게 그렇게 개박살을 깨집니까? 종로에서 이긴 줄 알았어. 자기들은 지금 열성 그 강성자 분자들하고 올려다니면 큰 뜨거 없거든. 근데 중도에 말 없는 대다수 국민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선거는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진대. 왜? 저들이 그 조작해서 한다고. 아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럼 다 포기해야지. 벌써 다 독재국가 됐으면 정말 그때는 총칼 들고 나가든가 총알이 없으니까 목에 걸고 나가야지. 아직 그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걸 막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선거 지금 몇 번 졌잖아. 계속. 응? 계속 일방적으로 좀 안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걸 공작을 한다고요. 자꾸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게 만들고 자꾸 그래서 국민들 등 돌리게 만들고 걔들은 즐기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서 막 광화문에서 이러고 이러면은 은근히 즐긴다고. 그래 너도 표 떨어지는 거 소리 들린다. 그래가지고 이 선거는 지난 하나만 하다. 저 조작됐기 때문에. 요번 선거 질까요? 요번 선거에? 요번 선거도 질까요? 요번 선거 질까요? 네? 100% 이깁니다. 요번에는. 왜냐? 중도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이쪽에 잘해서가 아니고 저쪽에 잘못했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짐작에 대응했기 때문이에요.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 그 박영선이가 그럴 때 그 같이 맞대거리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쪽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그러면은 막 일반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 토론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조금 조마조마해요. 아우 저렇게 제가 막 공격할 때 좀 맞받아치고 그래야지 가만히 저렇게 아닙니다. 뭐 수사해서 밝혀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정하는 게 안 될까? 저 사람 저러다가 확 그 지지율이 바뀌지 않을까? 근데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 국민들이 뭘 원하고 중심을 원하는 거지. 국민들도요. 자로나 오면 치우치는 모습이 아니라 윤석열이 왜 인기가 있습니까? 왜 인기가 있어요 그분이? 우파를 치더니 좌파도 쳐. 이 사람의 중심은 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시대의 정신을 깨닫는 거예요. 아, 공정이 이런 거구나. 공정이 무슨 한쪽을 공격하는 게 공정이 아니라 양쪽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게 공정이구나. 국민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한 이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목회자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거. 이거 우리의 본분이죠. 그러나 그 중심이 올바로 서서 좌로나 우리처럼 치우치지 않는 그런 확실한 정의감을 들고 세상을 깨우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은 세상은 결국은 쟤들은 아주 사악해요. 아주 그 전략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강훈 목사 참모들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막 그냥 뭐 지금 오바마가 동성애자고 뭐 저 무슨 뭐 하고 뭐 그냥 듣기도 막 그냥 생소한 얘기들 막 그냥 하면서 아주 자기들이 뭐 굉장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얘기들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은 아유 그런 일 있어요, 그런 일 있어요. 내가 정신들 차리라고. 그들의 전략이 그것은 저쪽의 전략에 지금까지 써먹던. 근데 그들이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그 전략을 이제 와서 그걸 따라하면 그게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보수라는 것은 점잖아요. 보수라는 이미지는 그 좌파가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와서 저들이 그래 성공해서 우리도 써먹자. 그거는 이길 길이 아니에요. 같이 죽는 길이지. 우리가 이런 혼란한 시대일수록에 가짜 뉴스 같은 거 퍼나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그냥 보면은 난 수없이 그게 뭐 하면은 그냥 처음 듣는 소리면 그냥 막 올려서 뭐다 문재인이가 무슨 평양에서 저 북한에서부터 감청으로 내려왔고 뭐 아유 참나. 아니 그게 그럴 수도 있어. 그건 근데 안 밝혀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면 말고시기 얘기예요. 그런 말에 흔들리면 중심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면은 속은 시원하지. 아이 그래 그거 간첩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짓 할 거야. 속은 시원하지만 그리고 저번 선거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다 그 무슨 표 조작질하고 부정선거했다고. 증거가 있어야지. 근데 증거가 없이 그런 소리 하면은 그 패자가 말 많은 꼴밖에 안 돼.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찾아내야지. 그런 해서 남의 탓하는 그런 짓을 통해서는 절대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볼 때 그 김종인 씨 같은 분들이 참 큰 전략가라고 봐요. 그분 욕도 많이 먹죠, 사실은. 이번에 그 안철수랑 통합할 때 안철수 막 그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통합을 원치 않는가 보다. 전략이었어, 그러니까 전략. 응? 그런 전략가가 필요한 시대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전략가를 인정할 줄 알고 또한 그런 올바른 중심을 갖고 전략을 짤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한쪽에 그런 유흥비어나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고 괜히 시간 낭비하고 그걸 자꾸 보면 나도 그럴듯하더라고. 거짓말도. 그러니까 그게 요번에 오세훈이가 그랬잖아. 3호 성인이 세 사람이
저 호랑이 나타났다는 호랑이가 진짜 나타난 거로 안 되잖아. 그걸 갖다가 저 좌파들 그 운동권에서 쭉간 써먹던 그 방법인데, 그래 와서 이제 이 보수 꼴통인 일부 분들이 이걸 따라 한다고 지금. 이거는요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들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지켜야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이기는 길이고, 같이 그거 해서 그냥 속상한다고 그냥 그렇게 부정선거했다고 저 미국까지 가서 망신을 하고 국가 망신을 시키고 이런 짓 해가지고는 절대 못 이겨요. 저 김종인이가 망월도 가서 무릎 꿇고 할 때 저도 깜짝 놀랐어. 야, 저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어? 암만 보수당의 대표로 왔지만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왔지만은 지나치게 오버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맥힌 거야 지금요. 이제 보수도 바뀌어야 돼. 기득권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버려야 돼요. 수십 년간 저 박정희 대통령부터 수십 년간 정권을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TK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이제 내려놔야 된다고. 왜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마크롱이라고 프랑스의 대통령이, 젊은 대통령이 30대 대통령이 생겼잖아요. 만들어 있어요. 이 사람은 좌도 우냐 아니 중도에서 정권을 잡아